미국 경제는 아주 정점에서 약간씩 흘러내려가고는 있지만 침체를 전망할 만큼은 지금은 전혀 아닌 상태에서 연준이 또 보험성 금리를 한다면 장기 금리는 더 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더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진짜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용지표가 망가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침체에 대한 걱정이니까 아까 잠깐 얘기 드린 대로 정부는 경기 부양을 더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될 겁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정부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외국에서 이제 미국 말고 중국이나 뭐 일본 같은 정부에서도 이 미국 국채에 대한 보유고를 뭐 줄여가고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제가 그런 질문을 정말 한 10년 전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다 팔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못 팝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도 그랬고요. 최근에 중동 국가들 중에서 뭐 이란도 그렇고 중국이 일부도 그렇고, 미국이 예를 들면 저기는 뭐 악당이야, 혹은 저기는 뭐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집단이야, 국가야, 혹은 뭐 기업이야, 아니면 개인이야 라고 지정하면 자금을 동결해 버리잖아요. 예, 스위프트라는 데서 국제 자금 결제망에서 이미 러시아는 퇴출됐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를 좀 갖고 있었다가 지금 다 다른 나라의 뭐랄까요, 결제하는 쪽으로 다 뺐어요. 중국도 비슷합니다. 지금 중국도 한때 한 10년 전쯤 1조 한 3천억 가까이, 3천억 넘게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한 7천억대 중반 정도로 줄었는데, 정말로 줄였는가는 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같은 그 커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예탁하거나 보관, 자금을 보관, 자산을 보관하는 그 장소를 바꿨을 수 있거든요. 벨기에라든가 룩셈부르크의 잔고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뒀다가는 미국이 갑자기 저는 쟤네들은 위험한 나라야라고 하면서 자금을 동결해 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중국이 오히려 불안한 거죠. 내 돈인데 뺄 수 없거나, 마치 우리 팬데믹 때 공장이 내 공장이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물건으로 실어올 수 없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배를 못 구해서. 네, 그런 것처럼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못 찾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미국 자산을 좀 줄이고 싶은 측면이 있을 거고요. 줄이는 과정에서 국채 자체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거를 다른 나라에 보관으로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역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까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로 바꿀 수 있는, 협박할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면 당연히 미국 국채 갖고 있는 거를 좀 줄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어라고 구상에 의해서 100년 만기 국채로 교환당할 수 있는 리스크. 두 번째는 관세를 부과하고 나면 정말 관세를 낮추지 않거나 없던 관세가 일부 부과되면 교역량이 감소할 테니까, 교역량이 우리가 미국에 파는 물건이 줄면 우리가 달러 수요도 줄잖아요. 예, 그럼 달러를 옛날만큼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제가 정말로 관세 이런 전쟁 때문에 침체에 빠지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혹시라도 그러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연준을 압박해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데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낮춘다? 그거는 장기금리에는 더 악재, 장기금리가 더 상승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만약에 팬데믹이 또다시 팬데믹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팬데믹 당시에 미국이 달러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 줬었잖아요. 상시적으로 달러 유동성 라인이, 달러 수합 라인이 열려 있는 나라가 일본, 영국, 유럽, 뭐 스위스, 캐나다 뭐 이런데, 미국까지 6개의 중앙은행은 자기네들끼리 무제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합 라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팬데믹 때는 한국, 브라질, 멕시코까지도 열어줘서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다가 달러 수합 라인 열어주면서 쭉 안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럽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만약에 팬데믹이 또 터지면
미국이 유럽의 달러 유동성을 열어줄까? 예, 혹시 열어줄 땐 주더라도 이자 비용을 왕창 내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또 내놓으라고 하던가 젤런스키한테 광물 내놓으라고 한 것처럼 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한국에다가 방위비는 더 내야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에 대한 익스포저를 노출도를 좀 줄이고 싶어하는 게 뭐 민간의 투자자들도 그렇고 정부 부문도 그렇고 수출이나 수입업자들도 그렇고 저는 지금은 그 방향은 이미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규모를 줄이고 싶어하는 것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은 달러에 대한 일방적인 달러 보유 혹은 달러 강세, 미국의 안전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심을 하면서 조금씩 그 다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초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연준의 뭐 금리나 시점 이런 게 또 되게 시장에서 큰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좀 현 시점에서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 지표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준은 지금은 트럼프의 정책이 하나도 확정적인 게 없으니까 예, 뭐 확정된 이후에 실제 경제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고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고 그 부분이 예측이 돼야 그 다음에 뭐 금리 정책으로 대응을 할 텐데 한결같이 연준 지금 멤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물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지만 게다가 이민 정책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미국이 그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하는데 그 노동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심지어 애플조차도 내가 과연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애플의 단가를 얼마로 책정을 할 수 있을 건가? 지금의 관세가 유지된다면요. 혹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요. 얼마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 기업의 기업 이익은 얼마나 증가할 것이고 이게 연속적으로 얼마나 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업의 기업 가치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측정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예,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큰 기업 하나도 쉽지 않은데 미국 경제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정책을 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물론 경기와 인플레이션,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유심히 보겠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관세 정책이 어떻게 그래도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 여파가 어떻게 추정이 되는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이기가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상 진짜로 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해고하겠다고 위협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갈등 길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고할 수는 없어도 왕따를 만들 수는 있거든요. 차기 연준 의장을 빨리 선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하마평을 좀 빨리 한다던가 유력한 차기 주자를 만든다던가 그럼 그 사람의 입을 주목하겠죠.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사람의 입을 아무래도 주목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 뭐 식물 혹은 뭐 섀도우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섀도우 연준 의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충분히 근데 그런 것들을 일단 안 하겠다고 한 상태니까요. 왜냐하면 연준의 생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준의 핵심적인 것은 정부가 저렇게 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싶어할 때 그거를 약간 뭐 통제하는 뭐 독립성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나마 시장이 미국을 신뢰하는 이유이기도 했고 연준을 신뢰하는 이유이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훼손된다면 뭐 아까 제가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 발 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뭐 달러 약세되면서 한 발 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연준이나 파월을 밀어붙여서는 별로 승산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금리나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기 금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급등할 수 있다. 신뢰에 대한 문제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있어서 급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파월 의장도 최근에 이렇게 발언하는 거 보면 뭐 이를 깎게물고 이제 단단히 대항한다는 생각을 하고 대항이라기보다는 소신껏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정부의 대통령의 권력에 굴복한 연준 의장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작용을 해서 저는 연준하고의 기류는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정리된 게 아닌가.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당분간은 좀 아무래도 어려울까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 이제 그 자체가 좀 헷갈리기도 해서요. 물론 이제 보험성 인하를 할 수는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지금 금리 인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장기 금리가 좀 금리 인하하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그러면 이제 주가도 좀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둘 다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과연 금리 인하의 시점을 예측하는 게 지금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년에도 보험성 인하하고 나서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100bp 넘게 거꾸로 올랐습니다. 네, 그런 것들처럼 지금처럼 경제가 물론 지난달에 1분기 때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났지만 그건 뭐 일시적으로 수입을 너무 많이 해서 뭐 금수입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됐던 것이고 지금 2분기부터 다시 어느 정도 돌아오잖아요. 미국 경제는 아주 정점에서 약간씩 흘러내려가고는 있지만 침체를 전망할 만큼은 지금은 전혀 아닌 상태에서 연준이 또 보험성 금리를 한다면 장기 금리는 더 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더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진짜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용지표가 망가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침체에 대한 걱정이니까 아까 잠깐 얘기 드린 대로 정부는 경기 부양을 더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거듭 제일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정부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어떤 정책을 써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